대구의 미분양, 악성 미분양, 준공 후 미분양이라 그럽니다. 1000세대가 돌파했다, 대구 끝났다, 이런 엄청난 충격과 공포, 막 무서운 이런 글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언론사 뉴스를 많이 봤습니다. 근데 2024년 지금 초입니다. 저의 대구 말고 타 지역에 분양 아파트 하나가 저는 엄청나게 분양 성적을 관심을 가면서 제 눈길을 싹 사로잡더라고요. 바로 춘천입니다. 춘천이 이제 준수도권이다. 교통이나 철도가 막 발달이 돼 있죠. 쌍용 더 플래티넘 스카이라는 최근에 이렇게 분양을 하고 2028년도인가요? 그때 입주를 하는, 근데 1순위 청약이 마감이 되었는데 이게 놀라운 것이 아니고 성적도 좋았습니다. 가격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죠. 33평이 여러분들 6억이 훌쩍 넘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뭐 부대 비용이나 뭐 옵션 비용 하면 6억 5천 넘어갈 것 같습니다. 대구가 아직도 4억대 신축 매물이 33평 있거든요. 와, 근데 대구가 싼 건지 저희가 비싼 건지 저는 와, 이게 정말 혼돈의 이런 딱 최근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사례입니다. 누군가는 위기 속에서 기회를 보고 한 발짝 이렇게 조금 뒤로 물러서서 상황을 지켜보시는 분들이 한 5%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95%는 그 언론사 자극적인 유튜버 얘기에 그 워딩에만 집중하고 그 뉴스 기사 그 제목만 딱 보는 거죠. 지방 미분양 뭐 끝났다, 인구 소멸이다, 지방 인구 줄어든다, 지방 소멸된다, 누가 지금 거기 아파트 사냐, 미분양도 엄청 많은데 새 거 지어도 살 사람이 없다, 일본처럼 된다, 계속 미분양은 쌓일 것이다, 금리는 이제 언제 떨어질지도 모른다, 계속적으로 아마 고금리 상황이 뭐 이어질 수도 있다, 아무도 그리고 집을 못 산다, 누가 저 가격에 대구 아파트 사냐, 지방 아파트 사냐, 그 돈이면 뭐 서울 경기도 가지 등등, 건설사들 이제 폭망하고 PF 덫이 막 터지고 이제는 정말 건설사들 이제 폭망한다, PF 대출도 이제 다다다닥 터지고 정말 이제 다 죽었다, 이제 빈집이 막 넘쳐날 것이다, 최근에 2년 동안 가격이 떡나겠다, 폭나겠다, 저런 거 봐라, 대구는 1급지면 야 그냥 3억이면 돼, 나머지는 2억, 구축은 1억, 그 밑으로 그렇게 하면 된다, 10년 전 가격으로 돌아가면 된다, 15년 아니 20년 전 가격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야지만 우리 뒷세대 아이들 자녀들이 그나마 살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물가는 계속적으로 오르고 아파트 분양가는 다 계속적으로 오르면 다 죽는다, 그런 자극적인 뉴스 기사나 폭락 유튜버들의 막 워딩, 아니면 누군가 그냥 전해준 이야기 한쪽에, 그리고 너무 편향된 언론사 뉴스 제목만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동조하시는 분들 중에서 있죠. 본인이 집 있는 소유자분들 중에서 그 후대나 뒷세대 젊은 층들을 위해서 내 집을 좀 20년, 10년 전, 30년 전 가격으로 난 싸게 팔겠다라고 이렇게 솔선수범해서 팔았다는 사람은 눈 씻고 찾아봐도 우리가 단 한 명도 찾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인 거죠. 2009년부터 2011년도 거의 12, 13년 전에 대구 미분양이 역대 최악의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냥 2만 호가 넘었었던 상황이고, 그 당시에 준공 후 미분양이 그 당시에는 1만 호가 넘었던 상황인 거죠. 그 당시에 저도 부동산 공부를 그때 막 시작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2011년도 제가 첫 매수를 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요. 제가 이제 폭락이나 조정을, 하락을 경험했던 것이 최근에 이제, 지금부터 이제 최근 2년 상황이고요. 그 당시에 처음 시작했던 것이 2011년도부터 시작했던 것이 저는 시기나 운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그렇지만 대구는 이미 완전 끝났다, 미분양의 무덤이고 건설사 무덤이다, 이렇게 신축으로 막 분양했던 범어동의 신축 아파트들, 지금 1급지의 대장 아파트들도 그 당시에는 엄청나게 미분양이 났고 할인 분양했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모든 것은 무엇이 해결을 해주었을까? 바로 시간이 해결해 주었다. 그래서 지금 무조건 투자해라, 막 지금 사라, 대출 받아서 뭐 투자해라,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가만히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주변에 우리 부동산 포함해서 어떤 자산을 투자를 해서 내가 자산을 축적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일까? 공통점이 무엇일까? 저 자극적인 뉴스 제목, 대다수의 사람들은 95%는 저는 그냥 뉴스 제목에만 매몰되고 다른 스탠스는 전혀 없는 것이 그냥 그 사람들만의 절대 다수의 공통점이다. 태영이 뭐 망한다, 부동산 끝났다, 이 부동산을 넘어서 이제 대한민국 경제가 망했다, 그렇게 지금 태영이 뭐 건설사 뭐 PF 때문에 망하고 뭐 탁탁탁 쓰러지는 건설사들이 나오는데, 저게 혹시 투자하는 나에게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나에게 호재가 아닌가? 왜? 내가 그 태영이 다니는 그런 회사 내가 직원도 아니고, 내가 거기 CEO나 사장도 아니고, 제3자 입장에 봤을 때는 공급이 혹시라도 부족해주는 그런 요인들이 하나가 추가되는 것이 아닌가? 부실 기업은 망하는 게 오히려 부동산 시장에 장기적으로 호재가 아닌가? 모두가 그러니까 그것에만 집중 딱 할 때 매몰되어서 그게 정말 내 인생 끝인 것 있냐?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있던 것도 다 팔고 부동산 쳐다보지 마라 할 때 정말일까? 과거에도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과거에 2010년도 그 전후에 대구에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과거에 혹시 비슷한 사례 없었을까? 저 뉴스가 정말 팩트를 전달하는 게 맞나?
저 통계 자료가 정말 맞는 것인가? 실제로 나는 현장 나가서 팩트 체크 해봐야 되겠다. 부동산 소장님과도 만나서 현실과 통계가 정말 맞는지도 검증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입주가 많고 미분양이 많을 때 예전에 대구가 언제 타이밍에 들어갔었어야 가장 좋은 적절한 타이밍이었을까? 그리고 그때 그 사람들은 인고의 시간을 버티고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는 거 아닌가? 2024년도에 부동산 정책이 나왔고 유동성 공급 대책도 발표됐고 향후에 입주라든지 건설 인허가 착공도 대구는 이제 작년에 막았죠. 혹시 지금은 모르겠지만 2, 3년 뒤에 대구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모든 지역에 동일하게 이렇게 적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의 심리가 어찌 변하고 있는지, 또 대구의 또 어느 구에 입주가 몰려있고 그로 인해서 전세가가 눌려있고 어떤 구는 앞으로 이제 신규 입주가 없어서 이제 좀 살아날 이렇게 차별성이 있는 것인가도 이제 팩트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부분 지역이 그렇겠지만 대구 또한 2020년, 21년도가 대세 상승했고 최고점이었죠. 전세 물량도 그 당시에 엄청나게 쫙 빠졌었습니다. 아, 전세 물량 또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 상승의 전조 바로미터가 될 수 있겠구나. 지금 전세 물량이 어느 정도 있지? 입주 예정은 어디부터가 많고 어두게 많고 언제부터가 입주가 또 적어질 이렇게 줄어들 것인가도 스스로 한번 판단해보고 1년 전에 비해서 지금 전세 물량이 많나 적나 가격은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가 1년 뒤에는 또는 2년 뒤 3년 뒤에는 저 가격이 어떻게 될까 과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기준과 원칙을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정리를 해서 예측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언제쯤 그럼 남들보다 빨리 반박자 들어가서 2, 3, 4년을 버티고 그 이후에 시간의 힘을 먹고 내 자산이 정상적으로 궤도에 내 자산이 올라가겠죠. 언제쯤 매도하고 난 나올까? 아니면 계속 고정할까? 플랜이나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하나씩 명확한 자기 객관을 통해서 남들이 막 우르르 막 95% 가가지고 우르르 갈 때 내가 막 무지성으로 뒤늦게 사고 또 우르르 막 팔 때 내 자산을 헐값에 그냥 던지는 이런 선택이 안타까운 선택이 아닌 하나에 그러니까 매몰되지 않고 조금은 이성적인 냉정한 판단이 동반된 우리의 투자 자세를 2024년도에 우리가 좀 만들어보자 장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저 또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할 것이고요. 한 번에 한 방에 되지 않겠죠. 연습이 필요합니다. 좋은 책, 좋은 글, 다른 분들의 강의 영상을 듣고 현장에 가서 감을 익히시고 부동산 소장님 말씀도 경청하고 기록도 해보시고 그렇게 천천히 레벨업하고 견고히 천천히 내 능력과 레벨 지식을 쌓아 나가자. 위기 속에서 기회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 구독자님이 되었으면 좋겠다. 진심으로 기원하고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주시고요. 영상이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